자, 등기법 용어 정리 시간인데요.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판결의 종류부터 한번 쭉 볼까요?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고,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게 판결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따로 이행이 필요 없이 그 판결 자체에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이렇게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형성 판결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 그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판결, 이런 것들이 형성 판결인데요. 등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우리 물건을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공유하고 있다가 나누는데 공유물을 분할하는데요.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공유자 전원이 협의해서 나눠 갖는 건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 얘기해서 법원에서 나눠줘요. 이렇게 해서 판결에서 나눠지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럼 판결이 나오면 나눠진 거예요. 그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다. 자, 이행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판결이 나오면서 판결에서 주문해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 이 판결에서 뭐뭐뭐 이행하라, 뭐뭐뭐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행 판결입니다. 그러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권리관계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판결에 따라서 판결의 강제력에 의해서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행 안 하면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판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행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확인 판결이라는 것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권리관계 이렇게 된다라고 판사가 법원에서 확인해 주는 거,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인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고,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에서요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강제 경매라는 게 있고 임의 경매라는 게 있어요. 임의 경매. 자,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것은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자,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힘을 빌려요.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돈을 받는 거죠. 강제로 집행해. 강제 집행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채무자의 재산을 내다 파는 거죠. 내다 파는 게 경매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경매를 신청할 때 누구예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 채권자가요, 이 일반 채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담보권에 있는 채권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돈을 빌렸다, 아무 부동산 담보 안 잡고 그냥 돈을 빌렸다, 그럼 못 받았다, 그럴 때 경매에 붙이려면요, 그때는 판결을 얻어야 경매를 들어갈 수 있어요. 판결을 얻어야. 이제 그것을 이제 집행 권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냥 판결을 얻어서 경매에 붙여야 된다, 일반 채권자는. 그럼 이렇게 판결을 얻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을, 경매에 붙이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럼 복잡하겠죠. 뭐 얻어야 되니까, 판결을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요,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면서 그 돈 빌려간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 잡을 수도 있잖아요. 담보 제공이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 잡아놨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았을 거예요. 돈 빌려준 채권자가.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럼 그 담보 잡은 물건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경매에 붙일 때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붙일 때는 판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당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담보권을 행사해서 바로 경매 신청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임의 경매. 뭐가 더 쉽겠습니까? 임의 경매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제 경매는 판결을 얻어서 경매 붙이는 거. 임의 경매는 판결 필요 없이 그냥 담보 물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경매 붙이는 것이 임의 경매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공매도 강제로 파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돈 받을 채권자 이제 세금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그래서 그냥 시험용으로, 자,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세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채권자죠. 그럼 국세면 국가가 될 거고,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채무자는 누구죠? 체납자죠.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낸다. 그럼 돈 받을 게 있는 과세 징수권자가 그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 수 있다고요. 그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공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공매를 대행하는 데가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캠코라고 하는 거. 옛날에 이제 성업공사라고 했던데 거기서 이제 경매가 진행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 개인들이 채권자다, 사인들이 채권자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면 경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세금을 안 내서 팔린다. 그러면 공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매 그러면 떠오를 단어가 세금, 체납. 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게 체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체납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게 공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 자, 이런 용어들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 명의인. 자, 등기 명의인이라는 말은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나와 있는 사람을 등기 명의라고 해요. 자, 키워드 어디에?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나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소유자라는 말하고요. 소유권 등기 명의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등기부에 소유자로 나오면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써져 있으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등기 명의인 이렇게 부른다고.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나온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명의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기 명의라는 말은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상 개념이에요. 형식상 개념이라고. 형식상 개념. 명의라는 말은 종이에 써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써져 있는 상태, 그것을 명의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 말이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사람? 등기부에 나오는 그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고. 그럼 소유자라고 하는 개념은 실체법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로 나와 있어도 진짜 소유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뭐 저당권자 이런 개념은 실체상 개념이고 등기부상 표현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상태, 그것은 명의라고 부릅니다. 명의인.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자를 우리가 뭐라 한다? 등기 명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신력은 지난 시간 했죠. 공시된 것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공신력.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한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담보가등기. 자, 담보가등기. 우리가 가등기는 뭐죠? 미리 해두는 거죠. 미리 해두는 거. 가짜가 붙어 있으면 미리 해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미리 해두겠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에요. 청구권. 보존이란 말 무슨 뜻이었죠? 미리 확보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돈 받을 목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둘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담보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 그래요. 요거는 이제 이런 민사 특별법 시간에 가담법이라고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서 규율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그래서 요 담보 가등기 개념 그냥 담보 목적으로 한 가등기다. 요번 용어정에서 그 정도 개념 보시고요. 그런 이제 문제를 푸신다. 나중에 이제 푸실 때 등기법에 가등기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우리가 가등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청구권 가등기 문제를 푸시면 돼요.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게 이제 보통 가등기예요. 근데 담보 가등기를 낼 때는 시험에 낼 때는 꼭 담보라는 글씨를 붙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가등기 이렇게 나오면 청구권 가등기구나 이렇게 문제 푸시고 담보 가등기는 꼭 담보라는 표현을 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소. 등기하는 데가 등기소입니다. 그냥 개념상 보시면 되고 등기소. 등기소에서 등기해 주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해요. 그 등기소에 등기 공무원들이 쭉 있잖아요. 접수 담당 공무원도 있고 뭐 소장도 있고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등기 공무원들 중에서 직접 자기 책임하에 등기하는 사람, 등기할 권한이 있는 자를 등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되셨고요. 어떤 등기소는 등기관이 한 명인 등기소도 있고요. 시골 등기소 같은 경우는 한 명인 데도 있고 어떤 등기소는 뭐 10명인 등기관이 10명인 등기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등기 처리할 권한을 가진 자, 그래서 등기관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등기 부본 자료.
백업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업 파일. 등기가 전산 등기잖아요, 현재.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 파일이에요, 파일. 근데 이게 등기부 원본 파일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둔다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등기부 부본 자료. 자, 요거는 법률 용어고 시험 용어니까 입에 좀 배야 됩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니까 백업 파일이니까 등기부 원본 파일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등기부 부본 자료 그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폐쇄. 폐쇄도 우리 들었었죠.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어졌을 때 등기부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폐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쇄라는 말은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등기기로서 효력을 없애는 걸 폐쇄. 그리고 이 폐쇄라는 말하고 비교하시기에 폐기예요. 폐기라는 용어하고 폐쇄라는 용어는 다른 말입니다. 폐기라고 하는 건 어때요, 느낌이? 물리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소각해서 이렇게 태워서 없애고 하는 건 폐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폐쇄라는 표현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념적 개념이에요. 효력을 없애는 것을 폐쇄라고 해요. 그리고 폐쇄를 하면요, 폐쇄. 그럼 폐쇄 딱 표시를 해두고 치워두는 거예요.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등기부는 폐쇄해도 폐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영구 보존한다고. 영구 보존.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폐기는 없어. 등기부는. 근데 뭐는 있을 수 있어요? 폐쇄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멸실 등기 공부하셨죠? 멸실 등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죠? 폐쇄였죠. 폐쇄. 예. 자, 건물이 철거되었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은 물건은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니까 등기부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등기부를 뭐 한다? 폐쇄한다. 그럼 폐쇄 등기부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합니다. 네, 영구 보존. 그래서 폐쇄라는 말. 자, 개념 잡으셨고요. 예, 그 다음에 방문 신청. 지난 시간에 같은 말이 뭐였다? 출석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나 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서 종이 서류 내서 신청하는 것을 방문 신청. 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죠?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전자 신청. 자, 이런 건 됐고요. 했던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 신청이란 말이 나와요. 신청. 등기는 자, 원칙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해야 해준다. 그럼 등기소 등기관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신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청. 신청. 그래서 등기 신청할 일자한 자유 있는 자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사항을 등기로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공법상의 의사표시예요. 자, 등기 신청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등기소에다 요구하는 거죠. 국가기관과의 관계니까 공법상 행위예요. 자, 공법상, 민법상, 다시 사법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법상. 자, 등기법도 그래서 사실은 공법에 해당합니다. 공법. 자, 그리고 신청이라는 단어하고 구분하셔야 될 게 이게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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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 공동 신청이 있어서 공동 신청할 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청구라고 표현합니다. 청구.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갑이 을한테 팝니다. 자,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텐데, 자, 등기는 어디서 하죠? 등기소에서 해요. 등기는 어디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 등기를 할 때 절차 얘기합니다. 해달라고 해야 등기해주죠. 그럼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 요구하는 게 뭐고? 등기 신청이죠. 신청. 신청이라는 건 어디다 하는 거?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 이 신청은 누가 하죠? 양쪽에서 신청하죠. 그래서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이 됐죠. 물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도 있었어요. 뭐 있었나요? 상속 이런 거. 돌아가시면 받는 거. 그럼 공동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런 건 단독 신청인데 원칙은 양쪽에서 신청하는 공동 신청. 자, 이게 신청이에요. 신청. 등기소에 요구하는 거. 그런데 신청을 할 때, 공동 신청할 때 그럼 을이 혼자 신청하면 등기소 등기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을이 매수인 을이 매도인한테요.
야, 이제 등기 같이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을 등기 청구라고 한다고요. 청구. 그래서 청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청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청구는요, 누가 있어야 돼요? 반대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독 신청할 때는 청구라는 게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상속 등기할 때 단독 신청하는데 혼자 신청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같이 하자라고 요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청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청일 때 나오는 얘기다?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공동 신청일 때 상대방한테 같이 신청할 것을 요구한, 같이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청구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신청은 등기소와의 관계니까 이건 공법상 행위라고. 공법상 행위. 근데 청구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당사자들 사이의 얘기니까 사법상 행위가 돼요. 사법상 행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둘의 관계를 공부하는 게 사법,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청구, 등기 청구권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등기법, 민법에서 다루는 건, 등기법에서 다루는 것은 이 관계가 아니라 등기소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거라고. 등기법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신청을 할 때 기본 개념이 청구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구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등기법 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하고 청구라는 용어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청구까지 보셨고요. 자, 그래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유자 요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고, 청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청 협력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사건, 신청권은 공권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신청, 아까 했던 거 양쪽에서 같이 신청하는 것을 공동신청. 그럼 양쪽에서 공동 같이 신청할 때 한쪽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고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라 부른다 했어요. 첫째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익, 그 등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가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자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른다 했어요. 여기서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는 것은 뭘 기준으로 얘기한다? 권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익을 얻는 자가 등기 권리자, 이익을 얻는 자가 등기 권리자고, 그 다음에 그 등기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자,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매매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셨잖아요. 이 누가 등기 권리자고 누가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누구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 구분하는 게 등기법 기본 문제예요. 자, 우리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겠네요. 매수인 취득하니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해 준다. 그럼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될까요? 저당권 설정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 만들어주는 설정자, 소유자입니다.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받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겠죠.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공동 신청해요.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가 누굴까요? 저당권자죠.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설정해주는 사람이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럼 무슨 등기했죠?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거꾸로 되는 거죠. 입장이 말소되는, 없어지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말소시키는 소유자,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기 권리자냐, 어떤 사람이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등기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등기할 때는 이 사람이 권리자고, 또 어떤 등기할 때는 또 거꾸로 반대쪽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그 등기를 할 때마다 따지는 개념입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인수청구권이란 말이에요. 등기 인수청구권. 자, 이 등기법에도 또 잘 나오는 건데요. 우리 아까 등기 이 청구를 누가 했죠? 아까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청구해요. 누가 등기해달라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요,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 누가 누구한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하자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청구하는 거죠? 받아가라고 청구하는 거죠. 받아가. 그래서 인수 청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등기 청구하면 요 청구예요. 매수인 쪽에서 청구하는 건데, 거꾸로
매도인도 매수인한테 너 빨리 등기 명의 가져가라, 받아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등기 인수 청구가 됩니다. 어쨌든 청구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한테 청구하는데요. 이 매수인이요, 잔금 치러놓고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죠. 그죠? 등기를 해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안 받아가, 그러면 매수인이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민법상으로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갑이 계속 이익입니까? 매수인이 매매해놓고 등기를 안 받아가고 있다. 그럼 아직 소유자는 갑으로 되는 거니까 갑이 계속 이익인가요? 등기를 안 받아가면 갑이 손해 볼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자꾸 행정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이런 것들이 갑한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갑이 너 잔금 치르고 했으니까 빨리 등기 받아가라고, 등기 가져가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쪽에서 받는 쪽한테 빨리 가져가라 라고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 청구라고 하는 게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조금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특별한 게 잘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가, 아까 이쪽 주는 쪽이 등기 의무자였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에게? 등기 권리자에게 상대로 해서 등기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인수청구권 그럽니다. 보통은 누가 청구했죠? 등기 권리자가, 받는 사람이 의무자한테 청구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청구하는 게 등기 인수청구를 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면 그냥 그대로 글씨 그대로 보시면 돼요. 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이지만 한쪽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확정 판결. 확정 판결. 이게 이제 이 개념 가지고 또 많이, 확정 판결은 판결의 상태를 말합니다. 종국적인 판결. 다시 말하면 결론 난 판결.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이 난 판결이 확정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이라는 말은 판결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판결의 종류 그러면 어떤 거 있었죠? 확인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냐, 형성 판결이냐, 이런 건 판결의 종류인 거고, 그다음에 확정 판결이라는 말은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확인 판결이건 이만 형성 판결이건, 우리 판결을요 하나의 사건에서 몇 번 받을 수 있죠? 3번 받을 수 있죠. 뭐라고 그러죠? 3심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이렇게 3번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이 형성 판결이건 1심 판결이 나왔어. 그럼 그 판결은 결론이 났나요? 아직 모르죠. 그래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선고라고 그래요. 선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패소한 사람이 상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2심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심 판결이 선고는 되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만약에 패소한 사람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3심제라서 3심까지 갔어. 대법원까지 갔어. 근데 3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상소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3심에서는요, 상고심에서는 그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어쨌든 확정이라는 말은 결론이 난 판결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등기법에서 나는 판결은 다 확정 판결에 돼요. 결론도 안 난 판결 가지고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나오는 판결은 다 결론이 난 무슨 판결이다? 확정 판결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상소기한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판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결론이 난 판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확정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채고, 채권 판결. 자, 요거는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 판결. 자, 공시채고. 채고라고 하는 것은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 예. 자, 그런데 공시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판결할 때 공시채고라는데 이제 채고하는 거예요. 채고하는 것은 촉구하는 건데 어떤 권리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권리를 등급에서 없애려고 해요. 말소를 시키려고 해요. 말소.
등기부에 있는데 사실은 없는 거래. 그럼 우리 말소 등기도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등기는 원칙이 소유자가 내 마음대로 혼자서 내 물건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혼자 말소시킬 수 없어요. 소유자하고 그 등기부에 있는 명의라고 공동 신청해야 돼요. 자,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또는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내 물건에 등기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다 끝났어. 기간 다 끝났고 돈은 옛날에 다 돌려준 거야. 그러면 그 권리는 실체상으로는 소멸됐어요. 실체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등기부에 남아있죠.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어요? 말소 등기를 하고 싶잖아요. 없애고 싶잖아요. 근데 말소 등기 하려면 공동 신청해야 된다. 양쪽에서. 그런데 그 말소 시키려고 그 사람한테 전세권 지상권자한테 찾아가서 야 이제 너 끝났으니까 말소하자라고 갔더니 이 사람이 행방불명, 소재불명이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영영 말소를 못 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이 방법을 하는 거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공시해서 이제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제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자, 네 권리 없어진 거로 보는데 너 언제까지 안 나타나면 없앨 거야라고 공시를 해. 알린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려서 독촉하는 것을 공시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불정타진 또는 특정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떨 때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당사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에 권리 또는 청구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됩니다라고 법원 게시판, 광고, 공보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시최고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공시최고 했어요. 그럼 기간이 지나도록 안 나타나.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이제 요 판결을 얻어요. 무슨 판결? 채권 판결. 권리가 없어졌다는 판결을 채권 판결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요 채권 판결을 얻어서 이제 그 지상권 저작권을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 신청.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납니다. 자, 행방불명이다, 소재불명이다. 그러면 뭘 얻어서 한다고요? 채권 판결을 얻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단독 신청 등기 중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대위 신청. 이걸 이제 뭐냐면 대신 신청하는 걸 말해요. 대신. 자, 원래 권리는 내 거 내가 행사해야 되죠. 내 권리 내가 행사하는 건데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라고 해요. 대위. 대리하고는 달라요. 대위라고 하는 것은 대신하는데 그 대위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위하는 사람. 그럴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위 등기는 제3자가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등기예요. 그래서 특별하니까 역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기 이름으로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제3자. 자기의 이름으로 피대의자가 누구예요? 당사자예요. 피대의자 명의를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채권자 대위 등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하고요. 팔고 을이 병한테 또 팔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갑명의로. 그럼 병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 병은 누구한테 샀죠? 을한테 샀어요. 그럼 누구한테 등기받아?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등기가 여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병이 사긴 샀는데 아직 이 등기가 안 돼 있어.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럼 이 1번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거죠? 을이 해야 되는 거죠. 을이 산 거니까. 근데 을이 계속 안 해. 그러면 을을 대신해서 병이 신청할 수 있다고. 이 등기를 병이 대위할 수 있다.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돼요. 자, 이때 근거는 대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외적인 것들은 항상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대신할 수 있냐? 자, 민법 404조에 채권자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요. 채권자면 누가 안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안 하고 있는 것을. 자, 이 등기는 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병이 채권자예요.
이때 채권자냐 채무자의 개념은 물건 채권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금전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가 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그러면 을이 해야 될 등기를, 즉 채무자가 해야 될 등기를 채무자가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럼 갑은 뭐라고 표현했냐? 갑은 병을 기준으로 표현해야 돼요. 병. 그럼 요 둘 사이에서는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가 되잖아요. 둘 사이에서는. 근데 병까지 세 사람이 나오면 이 관계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해요. 병을 기준으로 병을 채권자라고 했으니 을은 뭐라고 부르고? 채무자. 그럼 갑은 누구냐면 병의 채무자의 채무자죠. 병이 봤을 때 자기의 채무자의 채무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법률 용어예요. 자, 제3채무자의 뜻은 뭐냐? 채무자의 채무자예요. 이 사람의 채무자다. 채무자의 채무자를 뭐라고 한다?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안 써요. 이 용어는 안 쓰고 시험 문제나 이제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다? 제3채무자. 그럼 채권자 대위 등기 구조는 이건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요. 제3채무자, 채무자, 채권자 이 개념을 받으시고, 자, 그럼 1번 등기를, 즉 을 앞으로 하는 등기를 병이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1번 등기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번 해놨으니까 을 앞으로 명의 이전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병이 자기 앞으로 의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등기는 대위 등기가 아니고 자기 등기고, 이 의뢰 등기는 병이 을을 대신해서 하는 대위 등기가 됩니다. 그럼 병은요, 병은 을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병은 어떤 채권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매했으니까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자,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보존받고자 하는 권리, 뭐라고 부른다? 피보전 권리.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채권자의 권리를 뭐라고 한다? 피보전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자, 채권자 대위 등기가 채권자 아까 갑을 병에서 병이죠. 자기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의 권리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 대위 행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피보전 권리. 자, 이런 용어들이 지금 정리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막 이런 말들이 막막 나온다고요. 자,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의 권리를 뭐라고 부르겠다? 피보전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대위 등기와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뭐 그렇게 또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니까, 동시신청은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게 동시신청. 그런데 이제 일괄 신청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요 일괄 신청하고 요 일괄하고 동시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시간적 개념이고요. 이거는 한 장의 개념이에요. 한 장. 일괄이라는 것은 신청서 한 장에다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일괄 신청. 그럼 일괄 신청이면 당연히 동시 신청이 되겠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신청했으니까 한 장에다가. 그런데 동시 신청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 장일 수도 있죠. 여러 장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죠. 그것도 동시 신청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청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내는 것도 동시 신청이고, 한 장에다 여러 개 신청하는 것도 다 동시 신청이에요. 동시라는 건 시간적, 같이 신청하는 것을 동시 신청이라고 하고,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서 한 장에다가 여러 개를 써서 신청하는 것을 일괄 신청 그럽니다. 원래 등기 신청은 건당 신청서 하나씩 내는 게 원칙이에요. 1건 1신청주의라고 해요. 등기 신청서 하나당 하나의 등기만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서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일괄 신청 그럽니다. 그 다음에 촉탁. 촉탁이라는 말은 이게 신청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 요구하는 것을 신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촉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표현하고, 관공서가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관공서 촉탁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관공서 촉탁. 자,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부른다.
되셨죠? 뭐 세무서라든지 세무서하고 등기소는 다른 기관이잖아요. 세무서에서는 등기소에다 등기를 뭐예요? 촉탁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에서는 등기소에다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등기 요구하는 것을 촉탁. 자, 그다음에 전자표준양식이한 신청, 이건 뭐냐면 등기를 신청을 하는데요. 우리가 방문 신청일 때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내는 건데 신청서를 직접 수기로 쓰는 거 쓴다고요. 그런데 이게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악필인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내긴 내는데 직접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프린트로 뽑아서 자기가 컴퓨터로 입력해 가지고 프린트로 뽑아서 내는 신청을 전자표준양식이한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전자표준양식은 전자신청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건데 다만 그 신청서를 프린트 뽑아서 내는 것을 전자표준양식의 신청. 전자신청이 아니라 양식이 무슨 양식이다고? 전자표준양식이다 이 뜻이죠. 전자신청이 아니라 양식이 전자표준양식이다. 이게 전자표준양식의 신청. 그래서 방문 신청 이거 이제 시험에 낸 거거든요. 전자표준양식은 전자신청이다 해서 틀린 거라고. 방문 신청이 일종입니다. 직접 가서 뽑아서 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 요 말은 뭐냐면 전자 신청을 할 때요. 자,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려면요. 이 사용자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야 돼요. 로그인해서 들어가려면 자기가 사용자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이라는 말은 뭘 하기 위해서?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요.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을 사용자 등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청 정보란 말이 나와요. 이 정보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란 말이 나올 텐데 우리 법 전자 신청 전산 등기 사무 처리 때문에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청서 서류 종이잖아요. 첨부 서류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보. 그러니까 정보라는 용어가 나오면 조금 낯설지만 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 그럼 뭐예요? 신청서, 첨부 정보 그러면 첨부 서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뭘 내야 돼요? 신청서도 내고 첨부 서류도 내게 되겠죠. 뭐 주민등록등 초본이 인감증명 이런 서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신청서가 있고 첨부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법에서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공이라는 말은요 전자 신청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공은 내는 건데 방문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게 제공하는 거고요. 전자 신청할 때는 전송하는 게 제공하는 거예요. 전자 신청 인터넷에 보내는 것이니까 그럼 제출이란 단어하고 전송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가 제공입니다. 제공. 자, 신청서를 뭐라고 부른다 법에서 신청 정보. 그다음에 첨부 서류를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 이렇게. 그다음에 이 필요적 신청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원래 신청 정보는 무슨 뜻이었죠? 신청서였잖아요. 신청서. 그런데 어떨 때는 신청 정보가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신청서 종이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신청서에 쓰는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신청 정보의 원래는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이것을 줄여서 그냥 신청 정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럼 필요적 신청 정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신청서에 꼭 쓰는 내용. 꼭 쓰는 내용을 필요적 신청 정보. 그다음에 임의적 신청 정보 이 말은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사항을 뭐라고 한다? 임의적 신청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가등기 가처 명령. 무지 중요한 용어인데요. 가등기 할 때 맨날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가등기는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미리 해두는 게 가등기였잖아요. 근데 가등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권리자하고 가등기 의무자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근데 합의는 됐어요. 근데 가등기 해주기로 했던 사람이 안 해준다. 약속해놓고 안 해준다. 그럼 그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판결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얻는 방법도 있어요. 가등기 가처 명령. 자, 명령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명령서. 뭘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 가등기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가등기 너 하기로 해줬으면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등기 가처 명령이랍니다. 그럼 이게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가처이라는 글씨가 중간에 들어가서 되게 어려워해서요.
그래서 임시적이다 이런 뜻의 가처분, 이건 처분금지 가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인데 그 의미는 가등기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해줘라라고 명령, 가등기 해줘라라고 하는 명령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판결.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해주면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어서 등기할 수도 있거든요. 판결을 얻으면 단독 신청이 돼요. 그럼 가등기 가처 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가등기 가처 명령을 얻으면 가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가등기 가처 명령입니다. 가등기 할 때 또 나오는 단어예요. 그때 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말 그대로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서류예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요,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원인이 매매예요, 매매. 그럼 등기 신청할 때 원인을 매매라고 쓰면요, 진짜 매매했는지 등기관한테 보여줘야죠. 증거 서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원인 증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서, 판결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내는 서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용 등록번호. 자, 등록번호예요. 번호인데 무슨 번호? 등기할 때 쓰는 번호예요. 이게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등기부에다가요, 명인, 권리자를 쓸 때는 번호를 써야 되는데, 그럼 등기부에다 쓰는 번호니까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우리 같은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등기부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요.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근데 법인도 번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의 등기용 등록번호 이게 있어요. 예. 외국인도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외국인도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할 때 넣는 번호, 등기부에 쓰는 번호를 뭐라고 한다? 등기용 등록번호. 근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을 받아서 등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등기용 등록번호까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각하 등의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이 정리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